안녕하세요 여러분. 땅을 딛고 길을 나서다 지도와 지리 강의를 맡은 김종근입니다. 아관 파천 이후 고종은 1897년 황제로 즉위했습니다. 연호를 광무로 정하고 10월에 즉위식을 거행한 뒤 나라 이름을 대한제국으로 선포했습니다. 대한제국은 자주 독립국가임을 밝히고 국방력을 강화하며 여러가지 개혁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대한제국기 토지 문제를 둘러싼 대립은 갑오개혁 이전보다 심해졌습니다. 종래 땅을 사고 파는 일을 관행적으로 매매문기의 교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토지 파악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보다 합리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안이 제기되었습니다. 토지 소유와 관련한 여러 권리를 어떻게 근대적인 토지 제도로 확립시키는가 하는 문제가 초점이 되었죠. 이에 따라 대한제국 정부는 1898년 6월 토지 측량에 관한 청의서를 마련했습니다. 이 청의서에는 토지의 넓이를 측량하는 양전의 목표를 농지와 가옥조사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즉 조사 범위는 지질, 산림과 내와 못, 수풀과 해변, 도로에 이르기까지 확장했습니다. 광범위해진 것이죠. 고종 황제는 전격적으로 전국적인 양전을 시행하라고 지시합니다. 마침내 범정부적인 관련 기구를 포괄하면서 양전을 전담할 독립관청으로서의 양지아문을 1898년 7월 발족시켰습니다. 1898년 7월 6일 칙령 제25호로 양지아문 직원급 처무 규정이 공포되었습니다. 이로써 근대적 측량 사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죠. 이때 공포된 규정에는 양지아문 직원의 권한과 업무가 정리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수기사 1명은 외국인으로 초빙하고 기수보 10명 이내를 고용하여 20명을 견습시키며 양지아문 총재관은 각부 대신과 동등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경무사, 한성판윤, 각 관찰사 이하 관리를 지휘 감독하여 양지 사무에 종사케 하되 잘못하면 소관부서에 이첩, 처벌한다면서 당시 측량부서의 기관장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여 대우한 사실을 알 수 있죠. 더불어 측량은 서울에서부터 시작하여 지방으로 시행하고 양지아문 기사가 지방 출장 시는 순경이 보호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는 국가에서 측량 사업을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양지아문의 설치에 따라 측량 교육 및 실제 측량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대적 측량은 1899년 4월 1일 서울의 숭례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측량기사인 크럼을 초빙하여 5개월간의 이론 교육을 거쳐 처음으로 측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측량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제기되었는데요. 대한제국 시기 황제의 형식적 자문기관인 중추원은 정부에 양지아문이 설치되어 해가 지나도록 하는 일이 없고 국고만 허비하니 없애자고 제안했습니다. 여러가지 보완책을 쓰면서 양지아문을 유지했으나 1901년 끝내 양지아문은 출범한 지 3년 만에 폐지되었습니다. 대신 1901년에 새로 설립된 지계아문에 의해 양전 사업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도 1904년 러일 전쟁의 발발로 중단되었습니다. (1904년) 지계아문이 폐지된 후 토지조사를 시행하기 위해 국가 재정을 맡아보던 관청인 탁지부 내 양지과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양전 사업이 실패한 것을 감안하여
실제 양전 사업을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기술자 양성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1905년 6월 대한제국 정부의 재정고문 메가다는 일본 기사 스스미 케이조를 양직과에 소속된 측량 견습소의 교사로 초빙했습니다. 그는 견습생을 6개월의 속성으로 교육시켜 이들을 측량 기사로 육성했죠. 양성 기간이 짧았던 탓에 가장 초보적인 측량 기술만 훈련시키는 것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장차 시행될 토지조사 사업에 대비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에 대한제국정부는 1907년 12월 양직과 수업 규정을 제정하고 우수한 인재를 선발해 관련 기술을 교육시켰습니다. 1905년 6월에서 1908년 4월까지 524명이 강습생으로 선발되어 428명이 측량기술연습소를 수료하고 측량기술자가 되었습니다. 한편 민간에서 측량교육을 실시한 기록도 있습니다. 민영환이 1898년에 세운 흥화학교, 육일준이 1908년에 세운 수진측량학교, 1908년에 문을 연 영돈측량학교 등입니다. 측량교육 이외에도 전국적으로 100여 개가 넘는 측량학교 및 강습소가 만들어져 다수의 측량기사가 배출되었습니다. 왜 민간에서 측량 교육을 실시했나요? 왜냐하면 근대적인 토지 소유 관계가 확립됨에 있어서 지적도의 역할이 중요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1908년 1월부터 시행된 삼림법에는 삼림 소유자가 3년 이내 약도를 첨부해 신고하지 않으면 모두 국유지로 몰수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일제로부터 토지 수탈을 막아야 한다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리하여 곧바로 대응해 삼림 약도를 그릴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측량학교가 196개나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배출된 다수의 측량원들은 1910년 이후 일제가 시행한 토지조사 사업에 참여하였는데 전체 측량원 5,666명 중 80%가 한국인이었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에는 1908년 한성부 지적도라는 이름의 범주로 분류된 29매의 지적도가 존재합니다. 이들 지적도는 1908년에 측량된 것으로 적혀 있어 1908년 한성부 지적도라는 이름을 부여하였습니다. 이 지적도는 현재 존재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지적도입니다. 이 지적도에는 도엽별로 색인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도엽 명칭에는 땡땡방이라는 명칭이 적혀 있습니다. 이 방이란 당시 서울행정구역의 단위입니다. 축척의 경우 1913년 이후 작성된 지적도는 1대 600 축척인데 반해 이 지적도는 1대 500 축척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행정구역의 경우 3단계의 구분을 하고 있어 서와 방, 동 구분이 가능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일본인 거류민단이 부여한 행정구역 명칭이 사용된 사례가 나타나는 점입니다. 특히 용산지역 지적도에 그러한 모습을 전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땅의 형태나 용도에 따라 나누는 지목의 경우 총 10가지가 적혀 있죠. 이 중 집터인 대지 지목이 가장 많습니다. 정리하자면 한성부 지적도는 1907년부터 탁지부 양직과 1908년 7월부터는 임시재산정리국 측량과가 실시한 한성분의 국유지 대상 측량 실습으로 모아진 토지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지적도로 보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측량 실습의 결과는 전체적으로 모아 경성부의 시가도를 만드는 데 사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측량 기술의 도입과
근대 지조 제작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